안녕하세요. 주변들의 조민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송재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마 어제 공개된 그 녹음 파일인 것 같은데 모 학원에서 그 학원 강사분이 그 배달하는 배달업체 직원을 상대로 약간 비하 발언을 했다고 해요. 네.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를 다닌 경력이 짧으니까 뭐 배달이나 하고 있지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언론이 떠들썩한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저도 그 녹음 파일을 사실 들어봤어요. 예. 깜짝 놀랐어요. 네. 뭐 제가 현장을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배달 기사분은 생각보다 되게 조곤조곤하게 이제 대응을 하시는데 예. 반대편에서 이제 전화를 받고 있는 여성분이 굉장히 좀 비하적인 반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화 통화 녹음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전화 통화를 했던 분은 직접적으로 그 여성을 마주했던 배달 기사는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아요. 업체를 운영했던 지점장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지점장과 통화 내용에서도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은 맞아요. 실제 배달업체 직원을 마주해서 이제 대화를 나눴을 때는 좀 더 심하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이 가능할 정도로 비하 발언이 엄청 심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건이 어떻게 벌어진지 혹시 아세요? 어떻게 벌어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학원 측에서 이제 뭔가 이제 음식을 배달을 시켰는데 네. 학원 측에서 배달 기사 쪽에게 그 주소를 잘못 가르쳐 줬대요. 맞아요. 잘못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 배달하시는데 고생을 하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배달료가 이제 추가될 수 있잖아요. 추가 배달료가 붙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두 번 배달한 꼴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배달료 3,000원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예. 자기 지금 돈이 없으니까 뭐 그 붙여주겠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거의 그 이제 배달 기사분이 바깥에서 뭐 한 8분에서 10분 가량 기다리셨나 봐. 예. 근데 그랬는데 뭐 돈도 제대로 못 받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너무 억울해서 이제 그 같이 계시는 분한테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그분이 이제 전화를 당사자하고 한 통화를 한 것 같아요. 통화를 하는 내내 여성의 그 진술의 요지는 공부를 못하고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으니까 배달업체나 하고 있는 사람인 거다. 그렇게 살아라. 라는 취지가 제 기억 속에는 요지로 이제 뇌리에 박혀 있는데 그런 발언은 사실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죠. 그게 사실은 뭐 어떤 방식으로도 쉴드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누군가랑 전화통화 내용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게 성립되는 범죄가 있나요? 사실 모욕이나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게 이 발언 내용은 완전히 명예훼손의 뭐 극치에 해당하는 그런 것인데 1대1의 이제 통화 내용이고 이제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제 욕을 하거나 내지는 비하 발언을 하거나 하는 거다 보니까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우리 공연성이라고 하죠. 공연성이라고 하고 전파 가능성이라고 읽는데 이게 어디 다른 사람한테 전파가 될 거냐.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를 알 수 있었느냐의 그렇죠. 문제죠. 그래, 알 수 있었어야지 성립한다는 거죠. 그렇죠. 공연성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피해 입은 분에게 직접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전화로 1대1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못할 것 같아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모두 다 그렇죠. 명예가 실추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 그럼 누군가가 알아야지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거지 나 혼자 꽁냥꽁냥 안다고 해서 내 명예가 실추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법리상으로는 그래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모욕적인 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그 말을 들은 사람 입장에서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그거는 뭐 당연히 가능할 거라는. 왜냐면 뭐 욕설이나 뭐 그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비하 발언을 해가지고 정신적 충격 내지는 고통을 느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이제 원인으로 해가지고 뭐 치료를 했다고 한다면은 뭐 치료비,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적 충격이 뭐 당연히 예상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자료 이렇게 명목의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해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법상 불법행위는 성립한다고 보여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처벌은 전혀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문제가 지금 전화 통화를 한 사람은 점장인데 배달업체 점장인데 점장에게 그 배달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도 당연히 성립할 여지도 매우 커 보이는데 어떠세요? 근데 다른 사람이잖아요. 전화하는 사람과 그렇죠. 모욕의 대상이. 왜냐하면 그 여성이 그 전화 통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배달을 그따구로 하는 그 배달업체 직원한테 뭐 공부를 못하니까 그렇게 그렇죠. 배달이나 하고 있지라는 그 대상은 배달을 하는 그 다른 사람이었고 전화를 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지점장.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명예훼손 어떤 취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예. 일단은 다른 사람을 한테 이제 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 지금 전화를 받고 있는 지점장이 그거 가지고 다른 데다가 퍼뜨리고 다닐 거냐 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전파 가능성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뭐 가족이나 뭐 배우자, 뭐 친척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남남이잖아요. 같이 그렇죠. 일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파 가능성을 따지는 측면에서는 법리적으로는 전파 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뭐 이거는 사실은 뭐 그 여자분이 잘했다 잘못했다의 문제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실드 치지 마시고 그 여자분은 생각을 소신 있게 말씀하셔. 법리적으로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이제 전화 통화를 하신 분은 이제 실제 배달한 배달 기사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전화를 주신 것이고 그러면 이 사람의 편에서 이제 전화를 주는 거기 때문에 과연 이 사람이 그 배달원에 대한 비하 발언이나 뭐 그런 내용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걸 외부에 전파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좀 소극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제 의견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실 그 배달업체에서 배달했던 사람하고 지점장하고 관계는 사실 직원들 간의 관계잖아요. 회사 사람들 간의 관계. 근데 회사 사람들 간의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 사람에 대한 뭐 욕설을 한다거나 아니면 명예실을 실추시킬 만한 사실관계를 전달했을 경우에 당연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성립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없지 않죠. 없지 않은데 이 사람이 뭐 그냥 단순히 뭐 사과를 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전화 한 통 했다고 해가지고 뭐 전파 가능성이 없을 정도로 뭐 가족처럼 친분이 있어가지고 이 여성에게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성립한다고. 저는 만약에 이 사건이 이제 저가 만약에 진행을 하게 돼도 무죄 변론을 하는데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아요. 정말 법리적으로 전파 가능성이 없는 게 맞다. 없는 게 맞다. 그런 쪽이에요. 저는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이에요. 좋아, 그럼 네가 고발해 볼래? 그럼 고소는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으니까 고발을 할 수 있잖아요. 고소는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고소권자한테 일단은 선택권을 먼저 드리고 고발 여부는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법무법인 내부적으로 한번 상의해 보자고요. 고소권자가 누군지 알아? 고소권자가 누구예요? 고소권자는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누군지 아냐고요. 피해자가 누군데요? 모르잖아, 이거 봐. 고발하는데 피해자가 피해자 알 필요 그러니까 없잖아. 너는 지금 고소권자한테 먼저 그 기회를 준다며 그 양반이 기회를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어떻게 할 거야?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자는 거지. 지금 말꼬리 잡자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자는 거잖아 지금. 저는 그 외에도 사실은 언어 폭행이라는 것도 사실 있잖아요. 물론 이제 폭행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적 행사, 즉 훅 이렇게 깜짝 놀랐잖아 지금. 하나도 놀랐는데? 안 놀랐어? 이런 정말 거 위협적이지 않다. 유형적으로 직접적으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언어로 사람을 조지는 게 폭행에 해당하느냐 논란이 많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 여성이 한 그 진술만으로 유형력의 행사와 동일하게 봐서 폭행죄까지 성립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거 뭐 되도 않는 거지 말씀하시지 마시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또 하나 그 이후에 집중해야 될 게 이 파일 녹음 파일이 오픈됐을 때 어학원의 그 이름이 같이 오픈이 됐다, 같이 노출이 됐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어학원 원장이나 어학원 선생님들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을까? 왜냐면 오히려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정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맞아요. 그 녹음 내용에서 무슨 어학원 다닌다, 뭐 A 어학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해서 특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녹음 파일을 올린 사람이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또 별도로 판단이 돼야 돼요.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지만 그게 위험하겠다 솔직히. 그것도 사실 정확히 특정이 되고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내용이 녹음 파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져요. 그죠? 오히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거기에 어학원의 이름이 나온 경우에 일단은 뭐 모욕이나 명예훼손죄 관련해서는 처음에 그 여성이 그 배달업체 직원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그 배달업체 지점장한테 한 게 모욕죄 내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조민근 변호사님께서는 성립이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이었고 저는 성립을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점장과 직원의 관계가 뭐 크게 뭐 신뢰 관계가 뭐 가족만큼 두터워서 뭐 외부에 이야기를 안 한다고 신뢰할 정도의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두 번째로 이제 녹음 파일 내에 그 어학원의 명칭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학원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가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그 성립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아마 그 어학원의 그 강사가 이 정도로 명예훼손적인 모욕적인 말을 전화통화로 배달업체 지점장을 통해서 하였다고 한다면은 그 어학원 측에서 뭐 모욕죄나 그 명예훼손죄로 그 녹음 파일을 올린 사람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한다면은 이거는 뭐 어학원의 이미지가 뭐 그냥 바닥을 뚫고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저는 사실은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진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건 위법성은 조각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그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있죠. 맞아요. 이미 고소가 되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고 그렇지. 고소가 안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혹시라도 그 어학원 관련해가지고 오늘 내가 영상 촬영하면서 뭐 어학원 이름을 얘기하진 않았죠? 안 했어요. 네, 조심해야 돼. 그렇죠? 우리도 조심해야 돼. 어느 동네야 서울에. 서울에 어느 동네까지는 얘기해도 되지 않아요? 동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땡구. 알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